유니콘, 페가수스. 그걸 했는데 그 페가수스를 탔던 인물이 그리스 신화에서 누군지 아세요? 페가수스를 탔던 사람들. 모르세요? 그게 아마 그 페르세우스일 겁니다. 페르세우스. 맞을 거예요. 그 페르세우스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페르세우스인데 이 페르세우스 혹시 영화 보셨어요? 페르세우스의 탄생 신화. 네? 페르세우스 영화를 보시면 페르세우스가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페르세우스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쵸? 그 영화 보면은 그 무슨 공주인데 공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기랑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무슨 관 같은 거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를 어부가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찾아내잖아요. 그것과 금화왕, 그러니까 금호 신화는 같은 컨셉입니다. 아세요? 그 바닷물은요 은하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은하수로부터 황금 상자를 끄집어냈는데 그 황금 상자 안에서 아이가 있다. 이게 바로 김시습의 금호신화에 나오는 금호왕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은하수로부터 내려온 자, 즉 왕의 혈통을 가진 자를 얘기하죠. 북극성의 기운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느냐? 그 옛날 때 어부들이 그 배를 타러 그 어부들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별신구슬을 해요. 별신제. 우리나라 무당들이 별신제를 하는데 동해 바닷가를 보고서 별신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동해 요왕님에게 뭐 노에서 태풍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시고 뭐 어쩌저쩌서 물고기를 많이 갖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요왕님이 바닷속에 산다 믿잖아요. 그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바닷속에 요왕님이 사실까? 안 삽니다. 동심파괴인데 안 살아요. 그거는 상징적 의미예요. 바닷속에 용왕이 사는 게 아니라 은하수 자체를 바다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로 보는 거거든요. 그 바다의 용왕, 즉 은하수 위에 떠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잖아요. 그걸 용왕님이라 부른 거예요. 언제? 지금 폴라리스, 작은 곰자리가 북극성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북극성이 용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북극성 신의 이미지가 용왕님이었어요. 즉 용신이었습니다. 지금은 곰신이에요. 하지만 얘기했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단어는 방편입니다. 이걸 용, 막 곰 이렇게 믿으면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별자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지은 것 뿐이니까. 그래서 바다에 있다는 용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은하수 위에 있는 용자리 시대 때, 드라코라는 용자리 시대에 별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뭐지? 옛날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코난이라는 영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 제가 어렸을 때 영화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영화인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코난이 그 우물로 내려가요. 하필 또 우물이야. 우물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있는 북두칠성을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합쳐서 확 묶어버리면은 우물정자 모양이 나오거든요. 박혁과세가 우물에서 태어날 때다. 우물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우물이 은하수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삼신할머니 기도할 때 은하수에 있는 북극성의 별빛이 비쳤을 때 그 정한수를 떠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왜? 그 정한수가 은하수의 역할, 북극성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라는 개념으로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코난이 우물을 딱 들어가면 거기에 가운데 녹색 보석이 탁 있는데 그 녹색 버섯을 커다란 뱀이 이렇게 감고 지키고 있어요. 그 영화 혹시 나중에 인터넷 보세요.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상징적 의미예요. 우물이란 건 뭐예요?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물정자 있는 거, 이걸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야기인데 이게 막 섞여서 그래요. 그런데 까먹었다. 그
용자리 드라코 별 중에 뱀의 눈이라고 불리는 별자리가 있어요. 아,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그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할 때 보면은 뱀이 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석을 뱀이 똘똘똘똘똘 말고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난이 가서 그 뱀을 때려잡고 보석을 훔쳐온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북극성을 탈취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때도 그게 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뱀과 용은 같은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걸 용이라 그랬고 서양에서는 뱀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기다랗기 때문에. 해석에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용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대 많은 신화에 보면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 맞아. 코난과 레드 소니아, 바바리안 버전, 그쵸? 거기에 나와요. 예. 그래서, 아, 뱀은 사탄인데, 아니요. 뱀 사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후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과거 종교는 사탄시 됩니다. 사탄시. 과거 종교는. 예. 왜냐면은, 새로운 신흥 세력이 과거 구 종교 세력을 밀어내다 보니까, 항상 반대파는 악마가 돼버리거든. 옛날 때는 악마라고 그랬어요. 옛날 때. 요즘은 현대 언어니까 적이라 그러지. 요즘은 적이라 그러지만 옛날 땐 그걸 악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마의 군대라 얘기했다고. 예. 그래서 십자군이 이슬람이랑 싸울 때 이슬람 군대를 악마의 군대라 그랬다고. 사탄의 군대라고. 근데 이슬람이 사탄인가? 그냥 사람인데 적이지. 종교가 다른. 근데 고대는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의 뱀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이전의 무속 샤머니즘에서는 뱀은 신성한 동물이었다니까요. 뱀은 지혜를 주는 자야. 히포크라테스가 뱀이 꼬글꼬글 올라간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 지혜의 상징이거든. 근데 샤머니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카파토키아, 터키에 가면 이거 톡을 초기 기독교 이런 거 있잖아요. 박해를 피해 숨었대는데 그거 왜 그래? 원래 그 샤먼들이 명상하고 기도하던 자리인데 그걸 기독교가 더 덮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카파토키아가 어느 날은 초기 기독교의 성지가 됐잖아. 원래 그 샤먼들이 살던 자리입니다. 근데 초기 샤먼 때는 뱀을 태양으로 인식했다고요. 왜? 뱀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태양이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면서 자전을 하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뱀은 태양을 상징했다고요. 그래서 여자, 메두사 이런 거 보면 여자와 뱀을 연결해서 보는 게 바로 그 태양신 숭배를 했던 그 여자 샤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기독교가 나오면서 밀려나다 보니까 이게 다 사탄시 된 거죠. 이런 현상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도낭석굴, 이 도낭석굴들이 원래는 그 샤먼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고 했던 토굴인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별자리 주기가 변하면서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이동하면서 새천년 주기가 변하니까 신흥 종교가 나타나서 샤먼들이 기도하던 성지를 불교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거기가 불교 성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네. 원래 늘 그런 거예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네? 미국이 이번에 화웨이 주지는구나. 그 화웨이가 어디에 깔아놨지? 저 시장을 어떻게 잡아먹으면 되지? 이런 거 연구해야지. 공산주의자는 빨갱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이 빨갱이인 겁니다, 여러분. 대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대중국의 분열과 한국의 존립은 동전의 아띠명과 같이 존재하는 문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서울에서 이제 강연하고 하니까 많은 그 참가 부탁드립니다. 그 카카오 플러스로 신청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네이션 올려주세요. 손오공님 고맙습니다. 이계서님 저에게 새로운 지식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봉희님 낚시 갔다 와서 늦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종교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이야. 종교란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네. 늘해랑님 감사합니다. 네.
머큐리님, 김정민 박사님이랑 저랑 동갑이고 친구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승하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주님, 많은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스파크님, 고맙습니다. 김HR님, 고맙습니다. 고토수봉님, 네, 감사합니다. 호주님, 메시지무, 네, 고맙습니다. 이승재님, 박사님, 우리나라에도 두테르테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필요하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 다음이요. 미스터 최님, 박사님, 질문은 메일로 보내려니까 메일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상 하단 설명에 페이팔 메일로 보내면 되나요? 네, 뭐 그렇게도 보내주세요. 네. 페이팔에는 메일 주소를 보내면 돼요. 네, 박상균님 고맙습니다. 시진핑, 박사님 중국의 경제 위기는 언제쯤 올까요? 이미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중국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치명상을 입힌 다음에 피를 질질 흘리게 해서 죽인다. 왜? 곰 사냥할 때 한 방에 급소를 못 쏘, 거의 쏘는 건 불가능하니까 치명상을 입혀서 총 맞고 도망가는 곰을 추적만 하거든요. 그래갖고 곰이 피를 다 흘려서 지쳐 쓰러질 때 마지막 못 가서 죽이는 것처럼 미국은 화웨이라든가 중국의 주요 기업들을 공격만 하고 여기서 치명타를 주지 않고 가만히 냅둔다고요. 그러니까 치명타를 준 상태에서 가만히 냅둬요. 그래야 중국 음지에 있는 검은 돈들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기업들을 살리려고. 대표적인 게 화웨이입니다. 지금 만약에 화웨이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거 화웨이를 미국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만약에 화웨이가 부도가 나면서 미국이 화웨이를 인수하잖아요. 그럼 지금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국이 만들었던 온갖 중국 내부 감시 시스템, 천랑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게 역으로 미국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화웨이 같은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지하 자금을 끄집어내서 집어넣어 줄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서 중국이 꽁쳐놓던 모든 지하 자금을 양성화시켜서 다 집어넣어서 망하게 할 때까지 가만히 냅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모든 돈들을 다 쇠랑공정, 네, 쇠랑공정, 네, 이런 것들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모르게 성질이 급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패권 국가가 못 되는 거예요. 예? 패권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이요. 스톤 그레이브 적속청님, 방송 시작한 지 24분이 지났는데 내는 인자 기아 들어와 삐린노 한떨기 민들레로서 슈퍼챗 가자. 나 사투리 나오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타타르님, 많은 지식이 융합되고 왕래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가 오랜데 개신교는 자기들에게 전승되어 지식과 간습만을 가지고 남한테 강요하지 맙시다. 아니면 당신네들이 새로운 길이나 문화를 제시하든지, 그게 아니면 속권에 관섭 맙시다.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요, 이거 다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대가 아니지, 중세 때 의도적으로 많이 파괴됐습니다. 바티칸 때. 그래서 사라졌던 건데 저는 독사같이 그걸 다 찾아냈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파괴되고 숨겨졌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래갖고 요즘은 이게 딱 보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성학이라던가 천문학, 그 다음에 고대 종교의식, 그 다음에 고대 종교의 그 우주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국제관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매우 도움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엄청난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슈비에스님, 시청자 나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톤그레이브님, 스머프 땅딸막한 것들 버섯집에서 버섯봉 오지게 했건노 이기. 그쵸? 키가 작다고 묘사한 건 왜 그래요? 동양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서양인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스머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또요. 유대원님, 김 박사님과 우즈벡 여행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김 박사님 화이팅. 제가 그때 수포를 많이 했죠. 그 고대 종교, 그 다음에 점성학 이런 것들, 그 모스크 사원 같아도 많이 얘기했죠. 이거 이슬람의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고대 샤머니즘이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요. 국가 인재 후원이 애국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홍프로님.
헉지님, 박사님, 브레이브하트 켈트족들도 보면 얼굴에 푸른색 칠하던데 이것도 관련 있는 거죠? 네. 켈트족도 스키타이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걔들도 얼굴에 푸른색 칠해요. 그리고 켈트족도 있고, 지금의 스코틀랜드 저 북쪽 하일랜드 있죠? 그 미국 영화 하일랜드 있잖아요. 그 하일랜드 쪽에 사는 또 켈트족 일파를 픽트족이라고 합니다. 픽트족들도 얼굴을 파랗게 칠해요. 전신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스톤 그레이브님, 아니 초승달이 왜 바르셀로나 성모상에서 왜 나와? 아 이거 내가 그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 3탄의 그 책을 쓰고 있대요. 근데 나 그 지금 몰랐거든요. 몰라가지고 내가 바르셀로나 갔을 때 바르셀로나에 있던 그 세파르템 유태인 친구가 있어요. 좀 거부입니다. 부자예요. 걔한테 내가 막 개거품 품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 그거 봤어? 사그리아 파밀리아 저 성당 저거 누구를 상징하는지?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고 이게 뭔지 알아?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설명했더니 그 사람이 그 제가 얘기한 걸 다 듣더니 너 댄 브라운 알아?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댄 브라운이 이번에 3번째 책을 쓰는데 그게 사그리아 파밀리아, 아까 제가 보였던 바르셀로나의 그 성당 있죠? 그거를 배경으로 쓴 책이라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잖아. 그건 나랑 똑같은 걸 본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보니까 그게 책에 출판이 됐더라고요.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는데 내가 그거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추가로 얘기할게요. 내가 바르셀로나 가서 보고 온 게 많거든. 내가 한 3박 4일로 갔다 왔는데 3박 4일 동안 무진장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바르셀로나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김 감독이랑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다빈치 코드 다큐멘터리 하나 찍고 올까 해요, 지금. 왜냐? 너무 많은 걸 찾았거든, 너무 많은 걸.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말 안 하고는 미치겠어, 그냥. 병이 날려 그래. 이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야. 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뭐야 이게? 아수라가 요즘 박사님 연애 중이라 반쪽 되심요. 아니에요, 다이어트. 아직 연애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빈치 코드보다 더 놀라운 거를 제가 이야기해드리죠. 이게 힌트가 여기 있어, 여기에. 이게 세미라데스를 상징하기는 것도 하기지만 이 그림에 힌트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쇼크를 먹었지. 네. 일루미나티 정말 있나요? 일루미나티는 몰라요. 하지만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송도에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저기 워싱턴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런던에도 있고. 그건 공식 조직이에요. 음모론도 아닌데.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요. 최동식님 고맙습니다. 김예희님 항상 응원합니다. 박사님 다빈치 코드 진짜 보고 싶네요. 나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한다니까. 내 진짜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와 진짜 막 종교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풀어버리면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또 준호 방준호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아에훈님 수업료 고맙습니다. 이애훈 네 고맙습니다. 스톤 그레이브님 자주 보내시네. 노틀담의 마슬레니짜 가자. 마슬레니짜 축제는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자신이 과거에 우매에서 저질렀던 그 실수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채식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한식일이에요. 태우지 않은 음식 먹는 날. 네. 또요. 슬라바님 200루블. 진짜 점호 영상 뿌리다가 점호 안정원 아수라 중공의 동북사성의 구상의 현실화 구차 이 영상을 타 집단에 대한 폭력 미화 선동한다고 애미 터진 조튜브에서 박살냈어요. 저런. 아마 그건 선생님이 러시아에 계셔서 그럴 겁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안 친하잖아. 그 다음에요. 나라 꼬라지 좋다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파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리얼티 나폴레언님 고대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학적 관점에서의 역사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군나라카자서는 건조하게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한 거지만은 제가 두 번째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바로
점성학적 기준.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점을 보고 전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점성학적 기준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재밌는데 한국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서복이님, 강영석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만기 석방 촉구 서울 구치소에서 시위하고 있네요. 사람 엄청 많은 것 같던데. 현재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몰이에는 좋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석방이 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정권 바꿔서 상대방 좌파 애들을 때릴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유용할 수 있어요. 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증거도 없이 구속수사를 무지막지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니네들에 대해서 똑같게 한다 라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상태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결국 이거는 뭐냐? 인내심의 싸움이거든요. 원래 정치란 건 그래요. 인내심의 싸움. 저 같으면은 차라리 거기 가서 구속 석방 같은 거 얘기한다 해서 지금 정권이 석방 안 해줍니다.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거예요. 지금 정권을 타격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공작을 하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정치 협상을 봐버리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막 거기 가서 하는 거는 특별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여주기 위한 거는 별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실은 불편한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요. 일격필사님, 항상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폴레옹님, 꼭 읽어야 할 책 몇 권만 추천해 주세요. 일단 다빈치 코드 시리즈 다 보세요. 천사와 악마까지. 2권 있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점성학 책을 한번 보십시오. 점성학 책을 보면은 정말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예. 점성학 책을 읽으면 별자리를 보면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성경 구절이 읽혀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요. 끝났어요? 원투올투원님 명강의 감사합니다. 우주파동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세요. 그 나중에 제가 샤머니즘은 시리즈로 할게요. 올해까지는 제가 안 하는데 내년서부터는 제가 샤머니즘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물론 책 출판하면서. 네. 티브 우벤저스님, 청대구 앞산이란 이름은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만든 이름이랍니다. 원래 이름은 성불산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앞산이라 부르지 말고 성불산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50대 좌빠리가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원래 성불산이었다면 원래 이름을 복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점성술적, 주술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점집 가면은 맨날 점 보다가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는 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적쓰라는 등.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불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에도 칠성읍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칠성읍이라는 게 칠성읍이 북두 칠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성불산이 그 근처에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좀 안 가봤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거 아마 북극성을 상징하는 상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보면서 풍수지리 또 이거 산세를 봐야 돼요. 보면은 성불산이 원래 어떤 별자리를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 지었나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요. 칠성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칠성시장 바라보이는 데서 그 성불산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를 내가 그렇게까지 자주 가보질 못해가지고 하여튼 맞다면 아마 그걸 상징하는 걸 거예요. 제이슨님 고맙습니다. 포랭킹님 30대 청년입니다. 비록 깽깽이 핏줄이지만 전 깽깽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더니 엄청 힘이 없네요. 김진구님 역사를 알려면 천문학을 알아야 되는군요. 많은 것을 배움이 있네요. 네 천문학 되게 중요합니다. 네. 크리슈님 다양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모르파트님
박사님 강의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내가 후원이란 걸 할 줄이야. 이번 주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2,500원 하시면서 되게 생생내시네. 농담이라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이쪽에 이 슈퍼챗에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거까지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 읽게 되면은 제가 이 방송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방송 채널 언제 잘릴지 몰라갖고 제가 되도록이면 투네이션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네. 안기부띠 또 나왔네. 형님 오늘도 늦었습니다. 요즘 팔뚝 근육이 후덜덜 하십니다. 팔뚝 구근김의 삼행시. 끝이에요? 아, 문재인 개새끼? 아, 문재인 개새끼? 아, 저 왼손잡이에요. 그 다음에, 예. 네. 마지막에, 예. 네. 정신님, 응원합니다. 호주에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호주에서 오신 분 또, 이것도, 같은 분이네? 아, 그런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화폐개혁. 이것도 재밌죠, 화폐개혁. 이 화폐개혁이 결국 공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 이 공이 붙는 거. 근데 화폐개혁은 제가 봤을 때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느냐.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지역화폐를 지금 몇 조 가까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원화를 몇 조를 신권을 발행하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발생할까 안 할까요? 인플레이션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마구 화폐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거 생각하면 돼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당시 서유럽의 그 공업화된 국가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경쟁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값싼 제품이 같은 품질이라면 값쌀 때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서로 간에 자기의 제품을 더 팔기 위해서 화폐를 남발해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기축통화가 없을 때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화폐의 가치를 저평가시키기 위해서 마구 화폐를 남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게 결국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발전해요. 그 세계공황이 발전한 것 때문에 결국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차 세계, 2차 세계는 그렇게 2번이나 겪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경제 붕괴가 되고 그게 자칫 잘못할 때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져요. 그게 세계의 역사에서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성남이었나 어디가 3천억인가를 발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막 그 정도씩 몇 천억씩 막 발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다 보니까 막 1조 막 이렇게 막 2조 막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금액이. 그럼 그만큼의 금액이 신권으로 발행이 된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역화폐다 보니까 물론 고립돼 있죠. 이게 만약에 이 지역화폐라는 제도가 그냥 특정 한 지역에서만 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특정 한 지역에서만 그걸 한다면은. 그런데 이게 너도 나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번에 이재명 시장이 그거 했었잖아요.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뭐 돈 준다고 했던 거, 뭐 20만, 30만 원 퍼주는 거. 그거 지역화폐로 줬잖아요. 그거 왜 지역화폐로 줬겠어요? 한국 돈 원하는 딴 데 재정 써야 되니까 그 젊은 애들한테 줄 돈이 부족하니까 지역화폐로 대처해서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남 안에서는 그 화폐의 가치를 갖게끔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천억 정도를 지역화폐를 만들었다. 지역화폐라는 건 일종의 상품권이라 보면 돼요. 성남시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롯데백화점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뭐예요? 상품권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품권 갖고 돈 세탁하시는 거 아시죠? 지역화폐도 돈 세탁의 수단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선거 자금 마련하려고 돈 세탁하려고 지금 지역화폐를 너도 나도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단 한 지역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성남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3천억 정도를 했는데 3천억 정도의 이제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역 화폐 만들어서 뿌렸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들에게 뭐 50만 원씩 수당을 준다고 해갖고, 그럼 뿌렸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 돈을 갖고 10중 팔고 술 먹고 놉니다. 그래서 옛날 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이재명 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술 먹고 노는 게 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술도 먹을 수 있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난 그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식당이라던가 술집에서 그 지역 화폐를 받고서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역 화폐를 받아서 물건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주를 한 병을 지역 화폐를 받고 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인한테는 지역 화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지역 화폐로 다시 소주를 살 수 있어요? 상인이? 예를 들어 진로라든가 이런 거 다른 데에서 오는 거잖아. 성남시 안에서 소비가 될지언정 그 지역 화폐로는 예를 들어서 술병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걸 살 수가 없잖아. 음식 반찬 재료를. 성남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키워서 파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서는 그 물건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원화로 바꿔줘야지. 그렇죠? 원화로 바꿔줘야 돼요. 원화로 바꿔줘야만 원화를 확보해서 그 원화로 다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화폐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져요. 그래서 지역 화폐가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지역 화폐에 준해서 원화를 발행해야 됩니다. 원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 한 군데에서 할 때는 괜찮아. 한 군데에서. 성남시 한 군데에서 했을 때,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도 나도 해서 전 지역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화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원화를 찍어내야 돼요. 원화 안 찍으면 안 되지. 결국 지역 화폐를 1조를 찍으면 결국은 원화도 1조만큼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은행, 그러니까 왜 1차 세대든 2차 세대 일어나는지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바로 서로 환율을 낮춰서 무역 전쟁을 하려고 화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서로 자기 지역을 개발시키겠다고 그 중앙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 화폐를 남발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경제는 공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수순이에요, 수순. 그렇죠? 그래서 지역 화폐를 남발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 공황이 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이거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다? 선거. 1년 뒤에 일어날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지금 원화 확보를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면서 기축통화를 해버린 거예요. 네. 물론 그 이전에도 영국 돈으로 스털링 돈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완벽한 통제가 안 됐거든. 이번에 이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 제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화폐의 유동량을 조절을 하면서 그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게끔 조절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지역 화폐가 연동돼서 움직이면서 이 질서가 잡히는 건데 지금의 이 방식은 뭐다? 한국의 중앙은행의 기축통화 발행권을 지역 화폐가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지역 화폐가 지 마음대로 확 발행을 해버린다니까? 그건 중앙은행은 할 수 없이 원화 발행을 해야만 돼. 그러니까 원화 발행의 통제권을 중앙은행이 갖는 게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게 남발이 되게 되면 그 지방재정은 부도가 나죠. 그렇죠? 지방재정은 부도가 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예요? 공이 많이 붙는 거예요. 달러 대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달러에 달러 대비 환율할 때 공이 많이 붙는 걸 줄이기 위해서 화폐 개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죠. 1달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140원이다. 화폐 개혁해도 아마 1140원 될 겁니다. 왜? 공이 붙는 걸 그만큼 빼버렸으니까. 다시 숫자는 원래 숫자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숫자는. 화폐 개혁 공을 제거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하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 외국인. 그럼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기업이고 부동산이고 다 해먹겠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얘네들은 하다 못해서 진짜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재산을
외국 놈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개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지금 뭐 여기도 아까 어떤 분이 53조 실업 예산금 이런 거 막 뿌리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얘네들이 화폐 개혁이란 말로 지금 좋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개혁을 하면 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우파 사람들도 아니면 대기업들도 따로 꽁쳐놓은 현금이 있겠지.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폐 개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하에 숨겨져 있던 지하 자금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얘네들은 지금 지역 화폐를 남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보면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대비해 선거 자금을 모으는 작업을 한과 동시에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다른 효과는 뭐냐? 우파 쪽 진영이 또 나름대로 비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양성으로 드러나게끔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 폭탄 매기고 자금줄을 끊고 해서 선거에 자금이 부족하게 만드는 효과도 같이 노릴 수 있지 않나라는 걸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지금은 쟤네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벌써 다 꽁쳐서 숨겨놨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화폐 개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개혁은 돈 세탁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옛날 지하자금. 옛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화폐 개혁해서 화기어 자본들을 박살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원리로 지금 화폐 개혁을 통해서 우파의 자금을 박살내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예, 일석이조.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0년을 말하는구나.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이 경제 개발의 결과물들이 제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산업을 파괴시키려는 공작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하는 순간 베네수엘라 꼴 나겠네? 베네수엘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르는 그 정보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온 신문이 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콰이도 있잖아요. 임시 대통령. 미국이 적극적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 콰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마두로를 이제 부정한 대통령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해서. 그러고 있는데, 콜롬비아나, 그죠. 주로 콜롬비아지만 이쪽으로 지금 탈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군대를 만들고 있답니다. 베네수엘라의 콰이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베네수엘라부터 도망쳐 나온 그 군부 세력들, 군인들과 그 다음에 주변 콜롬비아죠. 주로 콜롬비아인데 이쪽들 군인들이 마두로를 타도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 마두로 작살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탈출하나요? 탈출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야당, 소위 우파라는 정치인들 반문연대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반문연대라는데 나경원 이 대표가 그 얘기했죠. 우리 여당이랑 지방 분권이랑 카드를 가지고 협상 볼 수 있다는 얘기했죠.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문연대를 하면서 이 얘네들이 일종의 사이다 발언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우파 사람들 듣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된다. 사탕 발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루빨리 끌어내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 빵 하고 막 퍼포먼스 한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하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애국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 내각 세력이거든요. 내각제. 내각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화폐 개혁과 내각제, 지역 화폐 이거 다 연결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된다? 개박살 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해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라 해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자장가를 들려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선을 현실을 직시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자꾸 마약을 뿌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각제가 왜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각제를 하게 되고 각 지방 그 자치제가 지역화폐 발행권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동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짓고 빌딩 짓고 무슨 뭐 산업단지 짓는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아니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 그렇게 막 부동산을 마구마구 지면 어떻게 돼요? 분양이 될 것 같아요? 미분양이 속출하지? 결국 망해요. 그러면 그런 대규모 건설을 왜 하냐? 비자금층이려고. 건설업이 비자금층인데 최고 아닙니까?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지방자치정부가 부실재정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도 나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세계 경제가 옛날 때 1차 세계, 2차 대전 때 기축통화라는 게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을 때, 특히 1차 대전 때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화폐 남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세계전쟁이 나고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게 국가 단위에서도 일어난다니까. 국내 단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인기성 발언을 많이 해요. 인기성 발언.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하다. 뭐 위대하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평상시에는 맨날 깠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천재입니다. 막 이런 얘기해. 아니 쟤 왜 저리 하는 거예요? 쟤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잖아. 말을 돌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막 해준다고. 그래서 인기를 얻어. 왜? 1년 뒤에 선거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해준다고. 박근혜 대통령 파리도 많이 하잖아요. 박근혜 파리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계속 하잖아.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자장가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걸 해줄 수 있나 보다. 천만에 만만해. 걔네들의 특징을 보세요. 면면을. 내각제 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평상시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경원이도 지금 내각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당과 타협안을 마련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마치 여야가 무슨 경쟁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정치적 국익을 위한 정치 통합처럼 멋있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각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 무너져 이렇게 되면 진짜. 한국 경제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삽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다? 화장실 청소. 못생긴 여자는 화장실 청소. 메갈들 화장실 청소해야지.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아니면 얼굴도 보이지 않게 접시 닦기. 절대 얼굴 내비치면 안 되지. 저도 영국에 가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 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시아인 남자는 얼굴을 비추는 아르바이트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구석에 가서 쓰레기 청소하고 접시 닦기 했다고. 그런 일 해야게 되는 거예요. 얼굴 반바닥 이쁜 여자 뭐 할까? 매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런 걸 유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계속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세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소신 발언, 사이다 발언, 장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인터넷 기사를 마구 뿌리면 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댓글로 마구마구 날라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세뇌시키죠.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머 저 사람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것 같아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지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90%는 접시 닦아 경쟁률 치열하게 돼요. 그렇죠. 이스케이프란 영화에서 외국 자본이 대출해주고 자기들 기술로 건설해주고 해서
그 나라에서 대출을 못 갚으면 소유권까지 외국 자본에 넘어가서 수자본을 자주유지하다가 그러다가 폭동을 유발해요. 정확히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게 얘네들 전법입니다. 네, 내 글 왜 안 읽어줘요? 설현성우님 뭐라고 썼는데? 나 지금 봤어. 케이스가 있어요. 네? 채팅으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아니 지금 보여주세요. 뭐. 지금요? 네, 지금 지금 네, 설현성우님 뭐라고 썼는데? 지금 좀 있으면 나오시고. 아 그래요? 낙잠부리님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정찬호님 김정인 박사 항상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현성우님 박사님 일루미나티요 정말 외계의 종족인가요? 우리나라 연예인도 있나요? 저는 일루미나티가 외계인인지까지는 몰라요. 네. 그 미국 방송도 보긴 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거기까지. 왜냐 제가 아직 확실한 물증을 못 잡았어요. 네. 타타라님 후원은 수수료 싸고 성능 좋은 투네이션으로.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꼬라 박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이트올님, 중국 스폰 받은 정치인들 나중에 잡아낼 수 있나요? 지금 대놓고 간첩 티 나는 분들 너무 많아서요.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친중파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반중 친미라는 국회의원이 우파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거예요. 그 다음. 탄산소다님 드디어 본방 보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기환님 메시지모 네 고맙습니다. 가브리엘 론님 고맙습니다. 레인초님 고맙습니다. 윈도님 후원합니다. 박사님 이스라엘이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을 마사지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끝났고 지금 베네수엘라 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끝나면 이란은 본격적으로 조지겠죠. 아직은 조지지 않아요. 베네수엘라, 북한, 중국, 이란은 한 팀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했죠? 한 팀이에요. 물론 러시아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잔다크님, 네, 고맙습니다. 또 있어요? 마지막 한 분만. 네. 적석총님, 드라코의 눈, 엘타닌 아입니까? 꽉꽉꽉.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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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생방송이 1등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차이나 언센스를 포함한 국제 우파 연대 진행은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번 주까지 제가 원래 자료를 못 넘겨주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미안해서 죽겠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예. 박사님, 조은진, 친중은 미국도 과거에 친중 정책 폈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애국당에서 말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난해요? 미국이 친중을 했다고? 천만에 만만해. 미국의 전략을 전혀 모르네. 미국의 전략은요,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중국이 여차해서 미국을 배신할 걸 대비해서 금융지뢰를 중국 산업 중간중간 심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개기니까 그걸 지금 터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은 그 애국당 사람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시선에서 봤을 때 미국이 친중했다. 좋아요. 친중했었어.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반중하죠? 자, 그렇다면 조은진 의원은 과거에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친중을 했다면 지금 반중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하면은 그 논리가 맞지. 아니면 논리 안 맞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로만 그냥 나는 반중입니다 이런 얘기 말고 저처럼 구체적으로 중국을 까내니까 중국말 잘하더구만. 그 중국말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관시도 많다며 중국 내부의 권력과의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가, 화웨이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잠식하려고 하는가, 그 관시 이용해갖고 지금 한국 경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인사들이 누군지 그 방송에서 하려니까. 그게 지중이지. 그거 할 자신은 없을걸요? 그 정도의 용기가 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데 우파 기업들 잡아먹고 있잖아요. 중국 애들이. 예? 우파는 무엇을 기반으로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제조업 기반으로 산업을 일어났는데 그 제조업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 카운터 펀치를 매기려고 얘네들이 지역 화폐를 만들고 한국을 인플레이션 국가로 만들려고 하잖아. 그래서 경제 불황이 와서 많은 기업들을 부도나고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은 그거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은진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저보다 중국어 잘하더구만. 그 정도의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왜 이거를 비판을 못할까? 그래서 내가 늘 묻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맨날 그래.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 그 수출을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나라 산업이 다 박살나서 중국 기업에 넘어가고 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기업을 다 인수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중국 애들이 인수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는 화장실 청소를 못해서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개소리 할까요 또? 좀 생각을 하라니까 생각을. 중국이 우리의 근본을 지금 부수고 있다니까요. 뭐 중국이 거래무역국 1등이라고 어쩌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뭐야 이게 또. 보배님이 기독교 신앙이 루시퍼라고요? 루시퍼는 마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데 새벽 기도의 유래가 뭐냐고 내가 얘기했지. 새벽 기도의 유래가 금성신앙이라니까 그러네.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똑바로 알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시각에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금성 숭배 신앙이에요. 금성. 금성을 루시퍼라고 불러요. 정확히 알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까지 못한다.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배가 누구일까? 우리가 아는 그 보배인가? 네. 그래서 크리스 채플을 5월 달에 오게 한다는데 5월 4일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5월 4일 아니에요. 그때는 안 합니다. 연말에 하려고 그래요. 일라이님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셔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음.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새벽 기도는 전혀 기독교랑 상관이 없는데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금성신앙이에요, 금성신앙. 예?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저기 잉카 문명에도 있고 다 있어요. 금성이란 별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금성은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져가요. 무슨 말이냐? 그 금성이라는 별은요, 아침에 뜨기도 하지만은 밤에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뜰 때, 즉 아침에 새벽에 금성이 뜨고 태양이 뜰 때는 빛을 몰고 오는 빛의 전령이다.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불러요. 이럴 땐 천사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태양이 질 때에 금성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는 어둠을 몰고 오는 자라 그래서 바로 악마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악마는 같은 별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천사 악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방편상 부른다요. 그냥 천사 악마라고 하지 말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라 생각하면 돼요. 왜? 고대 종교에서는 선과 악의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생명체는 존재의 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양에서 늑대를 사탄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늑대가 왜 사탄입니까? 유용한 동물인데. 이 생태계라는 거는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풀이 있고,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이 있어요. 또 육식동물을 사냥하는 인간이 있고, 뭐 이런 식이죠. 또 인간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또 바이러스를 먹는 또 나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태계는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이 자연은 원래 그 자체로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봤어요. 그게 고대인의 종교관이에요. 그래서 고대인의 종교관은 선과 악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그 뾰족한 이빨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그 늑대가 생명을 죽이는 사악한 동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초식동물이 증가하게 될 경우 지상에 식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단 그 모든 개체수가 서로 적정 균형을 이루면서 그 자연계가 전체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최대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예요. 그래서 고대인의 종교관은 선과 악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입니다. 이걸 후대인들이 인격 신화하면서 바로 선악론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푸드체인, 그렇죠. 예. 그래서, 뭐야, 이게.
김민성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박사님께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러네. 왜 자꾸 자신의 신을 얘기해? 난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네.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격신이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네. 왜 자꾸 자신의 격자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물질계와 빛계, 그러니까 물질계라는 거는 이런 물질이죠. 물질계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정색이 됩니다. 그 물질이 아닌 빛의 계,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흰색이 된다니까. 그럼 검정색과 흰색은 똑같은 색깔인데 섞었을 때 하나는 흰색과 하나는 검정색이 나타나는데 그럼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모든 다양성은요, 다양성 자체로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할 게 없다니까. 그 다양성을 하나로 합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제로로 수렴된다 해요. 완벽한 고요 상태. 그게 고대인의 사고방식이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색깔을 하나를 강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색안경을 끼게 된다 해요. 따라서 종교는 모든 거를 다 봐야지 바로 빨주 나초 파남보가 섞이면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색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객관적인 색깔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우리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다 인지를 하니까. 물론 여긴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지만 일단 이거 빼고라도 보다 많은 색깔을 인지할수록 보다 많은 색깔의 실체적인 색깔을 정확히 구별하게 된다고요. 근데 한 가지 색깔만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은 모든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거나 파란색으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색깔을 봄으로써 전체를 균형을 잡아서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터득한 종교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대한 거를 다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를 그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웬만한 걸 다 봤어요. 저는 뭐 우리 집안이 불교니까 불경도 봤고, 그 다음에 성경도 봤고, 구약 신약 다 봤어요. 코란도 읽어봤어요. 여러분 코란 읽어본 적 없죠? 대부분. 개신교 신자 중에 저는 코란도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 경전도 읽어봤어요. 라마야나 바가바드 기타 다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물론 점성술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몽골이라든가 있는 그 원시적 샤머니즘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 공부해봤다니까. 예.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모든 것은 무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저는 어떤 특정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바로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공통된 거를 찾고자 노력해요.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 말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의 이름은 이름일 뿐이다. 그건 인간의 입으로 얘기하는 발음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잖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그래. 빨주노초 파남보를 봐야 된다니까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하면 게이가 되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면은 백색이 하나의 투명한 빛이 나타난다니까요. 색깔이 섞여 있는데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알면은 참 종교를 바라보는 게 편해지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네. 모든 걸 다 합치면 무로 간다니까요. 제로로 수렴돼요. 네. 그래서 오늘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이걸로 마칠게요. 이게 뭐야? 대단하시 다 결혼 안 한 이유가 공부 때문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원래 유학생활을 제가 돈을 벌어서 했어요. 학비만 딱 집에서 조달받고 생활비는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돈이 없었어요. 이 여자 새기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어. 제가 아무리 카자흐스탄, 몽골에서 공부했대지만 제가 거기서 그 현지 여자를 만날 때 그 현지 여자가 저를 볼 때 뭐로 봅니까? 외국 남자 이퀄 돈이거든. 근데 제가 돈이 없으면 그 나라 여자들이 저를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지? 그래서 연애를 못했어요. 네, 돈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강의는 요걸로 마치고 어쨌든 제목은 나중에 노틀담의 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채팅 읽어준 남자는 이걸로 마치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거 슈퍼챗은 제가 못 읽어드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 읽으셨습니다. 오늘 다 읽었어요? 센스 있으시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그 김관홍님이 슈퍼챗 것도 이렇게 다 올려주셨나봐요, 메시지를. 그래서 어쨌든 빡시게 많이 하셨네요. 오늘 고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한항공 할게요. 근데 지금 막 다이어트 하느라 힘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때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